현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간염 때문에 우리 의료진 분들께서 또다시 점심을 굶고 라텍스 장갑을 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텍스 장갑 세탁하고 아직 물기도 안 말랐으며 이제 의료진 분들은 막바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는데 젊으신 분들은 클럽들을 가셔서 땀방울을 흘리셨네요. 땀방울의 온도 차이가 크네요. 온도 차이가 커요. 이런 상황을 세계보건기구 안전준수협회 인문학적 학계 전문용어 6글자로 죽 써서 개졌다 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11일 서울시에서 파악한 판명자는 75명이고 이 중 서울에서 49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으며 방문자 명단에서 중복을 제외하고 5,517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나 2,405명과 연락이 다 안내를 했으며 나머지는 허위 기재이거나 고의로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2일 현재 이 시간까지도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행복 바이러스를 분출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이태원 집단 간염을 보도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뛰어난 대책으로 전 세계 모범이 됐던 한국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합니다. 한국 이태원 관련한 기사는 일본에서 사이트 검색 랭킹 1위를 기록했고 기사들의 달린 댓글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 좋아요 숫자가 최소 몇만을 넘어갑니다. 일반 기사에 좋아요 숫자가 몇만이 넘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불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줄기 희망이 된 듯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는 듯이 삶의 큰 기쁨이며 행복이 된 것처럼 한국에 대해 댓글을 기재하고 있죠.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댓글들을 분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임신부나 노약자 어린 친구들이 시청을 하신다면 걱정 말고 편하게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돼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며 객관적이고 젠틀한 사람입니다. 홍익 인간의 이념을 받들어 젠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댓글들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고 댓글들을 한번 분질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강제에 가까운 대책으로 증가를 막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다고 방심이나 하고 거리 생활하면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 일본은 한국 출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강제에 가까운 대책이라는 걸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으며 제발 좀 일본은 방심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일본이 한국 출입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답니다. 방사능의 바이러스에 아주 초호화 디너 파티에 한국 국민들이 가고 싶지 않아요.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한국 국민들이. 여러분 혹시 병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주 훌륭한 단어입니다. 병을 고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병신 보시죠. 역시 한국은 완전 봉쇄 안 됐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직도 미국에 인증 통과가 안 된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니까 중증의 음성 환자나 증상이 아직 안 나타나서 검사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썩을 정도로 국내에 있었던 거겠지.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걱정하고 있네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날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한 건 진단 키트가 아니고 뭔가요? 거긴 믿지 못하는 검사 키트라도 있으셔서 지금 그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산 쓰시면 되는데 분량이 많으니 한국산 키트를 달라고 하고 싶어도 못 달라 하고, 그럼 인도적 차원에서 좀 세상에 밝히지 말고 몰래 달라고 하신 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는 줄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이 없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검사 키트인데 그럼 그냥 쓰시지 말고 썩고 있는 아베 총리의 마음이나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모질이 보시죠. 모질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입니다. 모든 것을 질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좋은 뜻이에요. 자, 다음 모질이 보시죠. 한국은 단숨에 사람들이 활동적이 됐네. 이번 일은 클럽에서 생겼지만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알고 있다. 국민성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지만 해제됐다고 국내 여행이 늘었다고 해서 놀랐다.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이 젊음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거죠. 한국 사람 모두가 대나가나 활동적이었으면 전 세계에서 극찬을 하지 않았겠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네요. 국민성의 차이여서 일본 분들은 제발 좀 이 상황에 오지 말라는 튤립 축제들을 가셔갖고 튤립 10만 송이를 다 저 세상 보내신 건가요? 국민성의 차이여서 마트에 마스크가 풀리니 그 돗대기 시장 사투를 벌이시면서 마스크를 집어들 드신 건가요? 나는 무슨 스타크래프트 저글링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좀비 영화 촬영 중인가? 라고 오해도 했어요.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 그리고 어미 잃은 양도 그렇게는 못 울겠어요. 마스크 못 구했다고 서럽게들 우시는데 결론은 해제되어서 돌아다니는 거랑 해제도 안 됐는데 돌아다니는 거랑 어떤 것이 더 국민의 차이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고 싶네요. 자, 다음 호구.
호구라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일본어이기도 하고 호탕한 성격의 구세대라는 뜻입니다. 다음 호구의 글을 보면 제2차 터짐에 대한 경고를 전 세계에 전하는 뉴스군. 아노 이런 느슨한 방심은 곧 추가 감염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모든 국가가 주의해야 한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런 느슨한 의료 체계로 곧 추가 감염을 떠나서 일본은 모든 국가가 주의해야 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일본은 현재 올림픽이 연기되고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현재 일본을 주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댓글 쓰신 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등신. 등신은 매우 훌륭한 말입니다. 등불을 밝혀 희망을 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등신의 글을 읽어보면 세계 최고의 방역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던데 저쪽의 능력을 가지고 와면 우리도 억누를 수 있을 테니까 힘껏 노력해 주세요. 저기요 니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쪽에 능력을 못 갖고 계셔서 지금 그 상황이신 거고, 이쪽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쪽의 체계가 저 세상 체계이기 때문에 떠먹여줘도 못 드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믿기 때문에 떡을 줄 마음이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김칫국을 너무 일찍 드시면 체합니다. 체하시면 안 돼요. 가진다나 검사 받으려면 몇 날 며칠 대기 타야 하신다고 들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빙신. 빙신은 좋은 뜻입니다. 빙의를 고쳐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빙신의 글을 보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또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을 반복적으로 가지고 온다. 한국을 따라하라 하는 놈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이걸 이해하고 있을까? 일본의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은 아베노 마스크를 가지고 왔으며 일이 생길 때마다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고 골판지로 워킹수로 장비를 만들고 비옷을 입고 진료를 보는 것이 정말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이라 생각이 들고, 과연 전 세계 몇 사람이나 이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댓글자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자, 다음 찐따. 찐따라는 말은 일본어이고 찐짜 따봉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죠. 다음 찐따의 글을 보면 역시 한국 대통령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장담할 만하네. 이것이 세계 기준이니? 네, 그쪽에서는 세계 기준을 체험해보시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러신 거고요. 세계 기준 맞으며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세계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시는 그쪽 기준이나 빨리 기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 댓글들을 분질러 봤는데 이 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 묵묵히 다시 이를 악물고 방역복을 입으며 클럽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닌 방역복 안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다시 뛰어들고 있는 의료진 분들이 그저 훌륭하시고 훌륭하시죠. 이번에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지구본 뉴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며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국마저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실망을 표현합니다.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매일 한국이나 방역 모범국의 확진자 수치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집단 확산이 재발생하고 있어 경계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과 독일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조치는 그 어떠한 악재보다 경제를 가장 해치는 것이라서 각국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필리핀에서 한국은 엄청나다며 자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정황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단지 방역 모범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다른 면에서 기타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는 규모와 과정에 대해서 필리핀은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긴급 재난 지원금인 1000페소 약 24,000원가량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고 열대기후에 찌는 듯한 더위를 참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밀집되어 기다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산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공무원은 긴급 재난지원금 수혜자를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기초단체인 바랑가의 공무원 183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필리핀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필리핀 교민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명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큰 곤란을 겪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간소한 절차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약 80%의 인구는 창구 접수나 우편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 후생성이 이 방법으로 연금 환급금을 지급하려고 여전히 우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편 요금으로도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우편 업무이다 보니 누락 혹은 재발송의 문제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불편한 방법을 쓰냐고 묻는다면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의 디지털 전산화율이 낮기 때문이고 후생성 방식과 같이 이러한 방식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예전의 방식을 쉽게 바꾼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전산화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요원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신속한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막상 해외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되고 한국이 얼마나 행정 처리가 빠르고 선진화되어 있는지 단지 방역뿐만 아니라 정부 전산 시스템에서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